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용산에서 나온 얘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심리 이 헌재 심리 전략은 침대 축구잖아요. 네. 침대 축구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기간을 오랫동안 끌면서 네. 최대한 180일이지만 180일을 넘겨서라도 심리를 받아보겠다. 그래서 가을쯤에라도 괜찮다. 뭐 물론 월급 받으면서 대통령의 이 권한만 없지 실질적인 건 다 누리면서 하니까 일 안 하니까 좋겠지. 예. 집에서 그냥 뭐 산책하고 술 마시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좋을 텐데 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오디오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 좀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더 네, 부연하시죠. 예. 그 국민의힘은 이게 일단 내란 초기에 그래도 잠깐이지만 정신이 있었던 사람은 한동훈 대표 정도인데 쫓아냈잖아요. 네. 근데 탄핵 표결 다음 날 뭐 여러 중진 의원들이 페이스북에도 글 쓰고 뭐 여기저기 말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중에 제가 인상적인 문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 내란과 어울리는 멘트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 어제 예, 그게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거란 맞아요. 말이에요. 예. 뭐 실제로는 자기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눈 건데 이게 이 사람들의 인식인 건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 뭐 제안하고 이랬을 때 그거 거절하면서도 했던 얘기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책임 있는 정치가 과연 무엇인가. 근데 윤석열 씨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은 비록 갔지만 그 정신은 간 것도 아니죠. 직무가 정지됐지만 네. 그 정신은 이어받겠다. 저는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씨 마지막 담화 보세요. 담화 보면 막 자기가 얼마나 나라 걱정했는지. 제정신이 아니던데 제가 네. 보기에. 아니, 저는 누가 그날 탄핵한 날 그 발표했잖아요. 네. 그 탄핵한 날 어디 가서 이제 끝나고 뒤풀이하고 있었어요. 뒤풀이하고 있었는데 누가 영상을 보여주더라고. 이거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 사람 꼭 대통령처럼 말하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전히 자기는 구국의 결단으로 이 일을 했고 이 나라를 자기 방식으로 통치하는데 포기함이 없다라고 하는 걸 끝까지 얘기하는 거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계속 지금 그런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2일 담화는 상당히 격분해서 본인 스스로 썼다는 건데 전날이 중요합니다. 11일에 그러니까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윤석열한테 당신 출석해서 조사받아라라고 1차 소환 통보를 한 게 11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11일에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서 쓴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났어. 그렇죠. 화가 화딱지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말이야 지금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리고 정부 공직자 탄핵 추진하고 막 29분을 혼자 얘기를 한 거예요. 격분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 팩트도 다 틀리고 이거를 제정신에 그러니까 쓴 글이다라고 받아들일 국민은 없습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네.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총선 결과에서 대통령의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민심은 엄혹하게 그 심판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국정의 기조를 바꾸려고 한다든지 네. 아니면 야당과 협치를 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그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그 주한 미 대사를 역임했던 해리스 전 대사가 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해리스 대사. 해리스 대사가 그 인터뷰를 하셨던데 예산 통과. 예산 통과 안 시켰다고 계엄할 것 비상계엄하면 같았으면 비상계엄 할 것 같았으면 미국에 미국에서는 남한할 우리가 밀착이 없다. 없다. 밀착이 안 남았을 네, 거다. 다 깨졌을 거다. 해리스 대사 이게 그 무슨 얘기했죠. 얘기냐면요.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서 연방 정부의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그 제때에 통과시켜주지 않은 게 21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50년 역사 중에 21년 동안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바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2기 체제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인 2018년, 2019년도에도 그랬고, 네. 그래서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비가 온 거죠. 무려 장장 35일 동안 마비가 온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발끈하기 좋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했냐? 네. 안 해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할 것이고 또 설령 야당의 주장이 조금 과하다 싶어도 양보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아이고 야당이 내 발목 잡네. 나 진짜 저것도 미치겠네. 그러니까. 하고선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윤석열 거죠. 대통령밖에 없었다. 아니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버렸어요. 윤이라는 사람을 전 세계가 버리고 당신은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헌정 질서를 문란시켰고 아니 오죽하면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오로지 지금 국내에서 윤과 함께하는 이른바 내란 세력이라고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85인 탄핵에 반대했던 그 85명이 그 잔존 뿌리를 유지하면서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 기술로 얼마든지 이것은 돌파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망상 속에서 살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그 어떤 매개고리를 통해서 살아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계속 이런 궤변을 언론을 통해서도 설파하고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 계속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나 시간이 국민의힘 편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각종 특검들이 뒤에 줄줄이 맞습니다.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이러저런 얘기는 이제 시간 있으면 할 텐데 네. 무엇보다도 이 점을 좀 진지하게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에 통진당이 위원정당 이라고 해산됐잖아요. 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그 논의의 대상이 될 때가 올 수도 있겠다. 아니 이미 네, 됐죠. 이미 되고 있죠. 예, 이미 그래서 됐고 사실 그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예. 그거 왜 그 위원정당 심판 요구 안 하냐. 그거 그렇죠. 당신들이 해야 되는 몫이다. 네, 이런 원래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위원정당 심판 제소를 하는 게 네, 그 정부가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대신하니까 네. 그런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내란 특검 하다 보면 이제 드러날 거잖아요. 정당의 활동이 그 위헌적이냐가 그다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원내대표 활동은 정당 자신의 활동으로 이미 헌재 판례 네.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것 등등이 확인이 되면 진짜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정당이 되면 네. 뭐 해산하고 대체 정당 못 만들고 비슷한 이름 당 못 만들고 네. 자녀 재산 다 처분하고 네. 소속 의원들 다 자격 상실해요. 맞아요. 이게 예. 저는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분노를 참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제 박은정 의원께서도 제기하셨다고 하셨지만 이제 국민들 다수의 입에서 네.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예. 이제 뭐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해라.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예. 자기 살궁리를 이런 식으로 예. 조잡하게 하지 말고. 네. 근데 저기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네, 드리면 네. 이게 단지 12.3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태도, 네.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아니, 모습들, 오늘 이 순간. 그러니까 지금 이 예. 순간까지 예. 그러니까 뭐 지난 12월 7일 날 1차 표결 때 다 표결에 불참하고 예, 했던 모습들, 국민의힘 당사로 예. 가 있고 뭐 그런 예. 모습들 예. 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과정들을 그 계엄을 옹호하고 예. 내란을 옹호하고 하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게 그렇죠. 쌓이고 있는 것이다. 맞아요. 네, 저 강성규 교장 말씀에 제가 좀 첨언을 드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궤변인데 네. 국민의힘도 정말 궤변을 너무 많이 늘어놓고 있잖아요. 예. 가장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궤변이 뭐냐면 계엄은 잘못됐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근데 탄핵은 안 된대. 그러나 탄핵은 안 된다. 예. 근데 비상계엄이 그러면 잘못됐다라는 것이 그냥 아유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라는 것까지도 동의들을 해요.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게 정상적인 사고가 있으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니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진압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또 대통령이 직접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야 아직 의사 정족수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네. 의결 정족수 안 된 것 같으니까 빨리 문 부시고 들어가서 다 끌어내 네. 이런 메시지들이 수시로 소통이 되고 있었던 것들 또 주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체포하고 구금해서 어디론가 뭐 비원 벙커 막 이런 데다 수감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계획들이 다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밝혀졌다면 과연 지금 검찰 또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네. 법원이 발부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니,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계엄은 괜찮다. 이거는 진짜 저는 이런 문제가 그렇죠.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것 이해가 같아요. 납득이 안 된다.